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한테 있었던 일을 좀 말하고 싶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.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터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지만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. 역시 시간이 약이네요. 전 현재 교통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이혼한 전 아내도 이 직장에 다녔었고요. 저와 전 와이프, 편의상 그냥 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. 이 사람과는 교육기관에서 만났습니다.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만 공채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죠. 대학 졸업 후에 바로 교육을 받는 거였기에 돈도 없었고 교육기관이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.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나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그냥 공부에만 몰두하는 도도한 학생이었죠. 30명 남짓되는 교육생들 다 일면식도 없고 공부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그냥 초반에는 다들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. 그러다가 교육생 회식을 하게 되어 다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. 아무리 공부해도 좀 모자란 사람이었죠. 처음 해보는 공부에 방법도 잘 몰랐고 고민이 많다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도와준다며 얘기를 길게 이어갔던 것이고요. 20대의 혈기왕성한 청춘들이 30명 모아놨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공부에만 쏟아지진 않았습니다. 또 외딴 곳에 있으니 외로움도 많이 탔죠. 그렇게 우리만의 세상이 생긴 겁니다. 세상과는 단절된 30명만의 생활. 저와 그 사람은 공식 1호 커플이 되었죠.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. 같이 자고 교육받으러 가고 밥 먹고 그렇게 6개월가량을 지냈습니다. 교육은 끝났지만 공부한다는 핑계로 집에 가지 않았죠. 집으로 돌아가면 뭐 친구들이며 컴퓨터며 유혹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기에 정말 공부에 집중하려 남아있는 것이기도 했고요. 교육을 수료하고 합격증을 받은 뒤 얼마 뒤에 목표하고자 했던 회사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. 그 사람과 저는 당연 지원을 했죠.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뭐 노량진이나 어디라도 시험 같은 거 준비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. 정말 이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. 단절된 느낌. 또 친구들을 보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현타도 많이 오게 되죠. 그치만 서로가 있었기에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좀 더 아는 것이 있어 많이 가르쳐주고 리딩했고 그 사람은 잘 따라왔죠. 그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뭐 고아는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죠. 교육 비용까지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들어온 것이었고 그렇게 정말 절실했고요. 저는 부모님이 그나마 풍족하게 도와주시는 편이라 경제적으로든 뭐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. 나중에 취직하면 다 갚으라면서요. 그렇게 둘이 시험을 치르고 결국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.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참 많이 울었고 행복했습니다.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며 계획도 세우고 그랬죠. 회사 다닌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부모님을 막 졸랐습니다. 결혼하겠다고요. 모은 돈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. 그렇게 집에서 조금 도움받고 직업 특성상 대출이 많이 나오기에 그거 이용해서 빠르게 결혼도 했습니다. 이제 그냥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2년쯤 흘렀습니다. 여전히 그 사람은 아이를 갖기를 망설여 했습니다.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이 싫었던 거죠. 저희 집도 저도 너무나 아이를 원했지만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 기다려 주었습니다. 같은 회사기는 하지만 사업소가 달랐기에 그리고 그 사람은 일반적인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교대 근무라 하루 걸러 하루는 회사에서 잠들어야만 했습니다. 뭐 늘 자기 일에 열심히인 사람이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뭐 바람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죠. 그런데 아내의 근무지에 같이 일하고 있는 제 후배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. 회식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마무리하고 다 헤어졌대요. 그래서 그 동생도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그 동네에서 형수와 그 다른 남자 직원이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. 회식하고 2차를 갈 거면 사람들과 모여 가던지 하면 될 것을 왜 택시까지 타고 다른 동네 와서 다시 만나는지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군요. 생각이 빠졌습니다. 뭐지? 뭘까?
뭐 할 얘기가 있어서 집에 가다가 다시 연락이 되어 잠깐 얘기하려고 간 것일까? 아니면 둘이 그러기로 하고 다시 만난 것일까? 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죠. 도저히 안 되겠기에 아내한테 물었습니다. 그날 거기 왜 갔냐고요. 그러니 엄청 당황한 듯 보이더니 업무적으로 해야 할 얘기가 좀 남았었는데 생각나서 잠깐 얘기하고 들어온 것이라 하더군요. 워낙 일에 열심이고 애사심 깊은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날 동생한테 그 남자 이름부터 뭐 알고 있는 것은 다 전해들었죠. 그리고 사원 검색해서 얼굴 보니 뭐 잘생겼더군요. 저보다 3기수 선배이고 업무 처리 능력도 좋아서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. 물론 결혼도 이미 했고요. 뭐 결혼했다는 말에 조금 안심하기도 했고 일 처리 능력이 좋다는 것에 둘 다 워커홀릭이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. 그렇게 찝찝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. 저는 야간 근무라 그날은 회사에서 잠들어 하는 날이었죠. 근데 그날 회사에서 교육 수료증 번호가 좀 필요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가르쳐달라 할 심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어디야? 집이지 왜? 교육 수료증 번호 좀 사진으로 찍어주던지 카톡으로 보내줘. 방금 잠깐 슈퍼 나왔는데 이따가 보내줄게. 그래 하고 끊었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. 집이라는 사람이 슈퍼에 갔다 하고 당황하는 목소리며 촉이 조금 오기 시작했습니다. 진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생각이 많았습니다. 폰을 보려 해도 다 잠궈져 있고 뭐 사람을 붙이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전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. 야간 가는 날 집에는 야간 간다 하고 회사에 휴무 내고 마냥 기다렸어요. 몰래 집 앞에서. 그날은 나오지 않더군요. 허탕치고 휴가도 하나 날렸습니다. 그렇게 다시 주말에 출근하는 날 미리 휴가를 써뒀습니다. 팀장님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죠.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다 하니 이해해 주시더군요. 그렇게 또 금요일 저녁부터 집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. 차가 있으면 혹시나 볼까봐 차는 숨겨두고요. 그렇게 몰래 지하철까지 같이 타고 따라갔죠. 정말 먼 동네까지 가더군요. 그렇게 계속 따라가니 사원 검색 사진으로만 보던 그 남자와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진짜 누가 봐도 연인처럼 행동을 했어요. 그게 정말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. 그렇게 놀다가 모텔까지 들어가더군요. 마음엔 분노가 가득 찼지만 그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냥 체념했죠. 그래서 다 증거 확보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러고 고실 소파에 가만히 있으니 12시 조금 넘은 시간에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. 저를 보니 귀신 본 사람처럼 놀랐습니다. 왜 회사 안 가고 여기 있냐고. 몸이 안 좋아 조퇴했다니 뭐 어디가 아프냐며 걱정하는 척을 하고 그러기에 그냥 감기 기운 있으니 같이 자면 옵는다고 따로 잤습니다. 새벽 내내 한숨도 못 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괘씸해서요. 진짜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와 지금 자리까지 만들어줬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. 그렇다고 회사에 알리기엔 저 또한 부끄러운 일이라 망설였습니다. 얼마나 매력도 없고 아내 간수 못했으면 바람났을까 하는 시선 때문에요. 그래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증거도 모아놨고 다음날 정리해서 본사에 제출했습니다. 며칠 뒤 아내가 감사부에서 부르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갔습니다. 결국 갔다 와서 품위 유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죠. 다녀온 날 저한테 혹시 당신이냐 하기에 맞다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.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후 시작한 얘기는 이랬습니다. 너무 고맙고 지금도 은인이라 생각한다. 그땐 너무 어렸고 그런 환경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게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 시작해보니 사랑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. 정말 비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럴 거면 그냥 이혼을 하자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이목과 이혼녀를 살아가기 두려웠고 그 사람도 유부남이었기에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. 그냥 좋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.
성에 대해서는 엄청 보수적인 저였기에 저와 살면서 그 남자가 그지됐다 생각하면 이번엔 그냥 넘어간데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. 그렇게 이혼하기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. 그런데 회사의 소문이 좀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. 완전 회사에는 희대의 스캔들로 사람들을 입방하여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불쌍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. 뭐 저는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. 단지 그냥 구내식당만 가도 조금 웅성거림을 느끼는 정도? 그러나 그 당사자인 여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? 그 사업소 동생들한테 물어보니 뭐 장난 아니라고 하더군요. 그 남자는 제 아내가 꼬리치고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뭐 그래서 호기심에 잠깐 만난 거라며 발을 빼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거 알게 된 제 아내는 그 사람 찾아가서 회사에서 한바탕 했다고 하더군요. 완전 둘 다 유명 인사가 되었죠.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 점심도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. 완전 불륜녀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그 불륜을 저지른 남자까지 자기 살고자 버렸으니 또 남자보단 여자한테 엄청난 화살이 돌아갔죠. 저는 집을 나와 이혼하기 전까지 신세 좀 지자며 결혼 안 한 동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전화가 오더군요. 너무 힘들다고요.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.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요. 그러기에 너 사랑하는 그 남자한테 말하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하니 그 남자를 개새끼라며 욕하더군요. 정말 황당하고 웃기기까지 했습니다.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런 취급 당하네. 이미 서류 제출했으니 한 달 뒤면 우린 남이다. 앞으로 잘 살아보라 하고 끊었습니다. 엄청 통쾌했죠. 그렇게 사람들 시선 견디다 못해 결국 사직서 썼다고 들었습니다. 그 남자는 다른 사업소로 발령나서 징계는 받았지만 뭐 별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 들었고요. 한국 사회가 남자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보다 여자한테 잣대가 좀 더 엄격한 것은 사실이죠. 또 일이 불거지기 전 그놈은 미리 발을 뺀 것이 컸고요. 정말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만 너도 같이 매장되라고. 그러기엔 전 아내가 처음에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걸리더군요. 그냥 못난 놈이 잘난 놈한테 해코지하는 걸로 보일까봐요. 전 아내는 그만두고 다른 지역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. 그치만 이 계통이 너무 좁아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뭐 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했으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겠죠. 그냥 잊고 살렵니다. 공부, 경제적, 심적으로까지 도와서 사람 하나 만들어놨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리 찾아간 거죠. 어두운 뒷골목으로. 저는 뭐 여기저기서 소개해주겠다는 사람 많습니다. 거의 돌싱이긴 하지만요. 마음 맞으면 잘 만나보려고요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